자,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의 증상 구조 및 현상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 활동에서 하는 것은 주제가 이겁니다. 인류가 대단히 오래전부터 태양을 관측해왔습니다. 보기도 어렵죠. 대단히 보기도 어려운데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이제 좀 이따 이 현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흑점의 개수가 막 많아졌네, 적어졌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그 각각의 이제 끝까지 쭉 해왔던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오늘은 정리를 하는 거고요. 정리를 하는 거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관측을 했으며, 두 번째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느냐입니다. 네. 왜 했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태양이 뭐 흑점이 많아지면 도대체 뭐가 어쨌길래 수많은 위성들을 대놓고 태양만 관측하기 위해서 올라간 인공위성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표적 뭐 소호, SDO, 요코,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그라디안 포인트를 벗어나가지고 잃어버린 경우도 많죠. 어마어마하게 손실도 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탐구 활동에서는 이제 주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접근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시험의 평가를 위해서 태양을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외워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대강의 어떤 정의가, 각각의 포인트들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짓고 분류를 하면 좋을지, 그 내용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페이지 234쪽부터 해서 태양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은요, 크게 표면, 전 파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표면은 광구입니다. 그죠? 광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대기도 있고, 대기 자체에서 일어나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기에서만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요, 표면 현상은요, 선글라스만 끼면 볼 수 있습니다. 예, 눈이 상당히 좋거나, 물론 그건 좀 힘들죠. 그래서 망원경에다가 필터를 연결하거나, 혹은 초점거리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투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쓰면 볼 수 있는데, 대기나 대기 현상을 보려면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기나 대기 현상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좀 돼야 되는가 하면, 계기 일식과 같은, 계기 일식이 되거나 혹은 계기 일식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야만 대기와 대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표면이 너무 밝으니까 주변의 대기들이 빛을 뿜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빛을 반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기나 대기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계기 일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누구 때문이냐? 태양 내부에서, 즉 대륙층의 어떤 현상에 의해 표면 현상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현상에는요, 크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쌀알무늬라는 게 있습니다. 쌀알무늬. 그 다음 두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태양 내용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 바로 흑점 되겠습니다. 흑점. 일단 나열을 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대기와 대기 현상. 일종의 대기 현상은 대부분 뭐하고도 같으냐 하면 폭발 현상이나 혹은 분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기와 대기 현상은 다시 두 개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을 하시고, 일단 태양 자체의 대기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체층이라는 놈이 있고요. 체층. 그 다음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거죠. 역시 코로나라는 게 최근에는 조금 규모가 좀 떨어졌어요.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역시 흑점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출현상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분출현상이라는 것은 꼭 대기에서 뭔가 분출되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뭔가가 튀어나온 것이 대기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현상이 되는데, 이 분출 현상에는요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홍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미넌스라고 합니다. 홍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플레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플레어. 여기서도 역시 플레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떤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익혀보는 형태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난 파일에 있었던 그 태양의 내부 구조 중에 단면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가 이제 독사층이라고 합시다. 독사층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광구 그리고 요 층 자체가 전부 대류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류층은요 말 그대로 에너지 전달이 대류로 일어납니다. 즉 따뜻해지면 가벼워져서 상승하고요. 표면을 막 돌아다니다가 식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침량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따뜻해지는 곳에서는 흐름이 상승하게 되고 물질이 차가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는 대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몇 개를 더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올라오고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올라오는 지점은 고온의 물질이 바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의 면은 상당히 밝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간 부분은 이 물질이 식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올라온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어떻냐 하면 좀 어두울 거라는 거죠. 어두운 무늬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게 실제로는 아주 그 배율이 큰 마원경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고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전체는 우리 눈에는 그냥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밝고 어두운 정도가 이제 쓱 나타난 것을 요렇게 연결하면 요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요 놈을 쌀알무늬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면현상 쌀알무늬는 결국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를 항상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구에 자기장이 있듯이 태양에도 수많은 그 플라즈마 상태의 어떤 물질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형성됩니다. 과학 시간에 아마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그런 형태와 비슷한 어떤 원리적인 측면으로 태양에서도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고체가 아니라 기체다 보니까 유체 상태로 이게 돌다 보니까 도는 속도가 이제 위도마다 다 다릅니다. 예,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지구처럼 고체 상태로 도는 놈이면 자기력선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처럼 위도에 따라 다르게 되면은 고위도 쪽에서 만들어진 자기력선은 천천히 돌고 그 다음에 저위도 쪽에서 만들어진 놈은 엄청나게 빨리 돌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불규칙한 형태로 자기력선이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력선의 간격이 대단히 밀집돼 가지고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곳은 대단히 듬성듬성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 밖으로 뻗어나가는 자기력선 중에 상당히 자기력선의 간격이 아주 조밀하게 형성되는
부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파란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제가 이 태양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좀 플라즈마 상태라는 얘기를 했죠.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체인데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모여서 가스처럼 이루고 있다. 몽글몽글하게. 그런데 이 자기력선 근처에는요. 전기를 띠는 입자, 전하를 가져다 대면 자기력선에 붙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물리 시간에 좀 하시겠습니다만 원래 여기서는 지금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서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자기력선 주위에 밀집이 되게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거 자기력선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그냥 보이도록 그냥 그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이 부위가 상당히 노란색으로 보여야 될 것 같지만 이 부위는 자기력선 때문에 물질이 표면까지 전달이 되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주 새카맣게 물질이 빛을 내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보다 아주 어두운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곳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 주변보다 아주 새카만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쌀알 무늬에서의 어두운 무늬하고 흑점은 같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 흑점은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다른 파일에서 얘기했듯이 표면의 평균 온도는 6000K죠. 6000K인데 이 흑점 부위는 2000K 정도가 낮아서 4000K 정도로 상당히 온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면 흑점은 표면 온도는 분명히 주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점은 자기장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표면 현상인 쌀알 무늬하고 흑점은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이 부분 중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바로 흑점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실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기장이 있다가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는 자기장 활동을 한다. 근데 이 태양의 자기장 활동 주기가 바로 얼마냐면 11년입니다. 자, 중학교 때 한 번쯤 보셨던 숫자죠. 11년마다 흑점의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반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장 활동이 세지면 세질수록 흑점의 개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러한 어떤 주기가 11년을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흑점의 개수가 늘어날 때 코로나의 크기, 코로나의 규모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대기는 태양 자기장 활동에 의해서 그 규모가 변화된,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표면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도리어 그 표면을 가려서 대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규모의 변화를 보고서 충분히 흑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추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장 활동 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어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대요. 특히 플레어는 흑점 부분에서의 폭발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흑점 부분. 즉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즉 다른 곳에 비해서 물질이 자기력선 때문에 상당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진하다는 얘기죠. 진하게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자들이
전화 입자를 띠고 있는 플라즈마 상태고, 그 중에는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같은 극끼리 서로 막 밀치고 땡기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압도 셀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쭉 계속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센 경우에는 이것이 못 견디고 바깥쪽으로 팍 하고 튀어나가는, 분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플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채층과 홍염은요, 교과서 보시고 이제 좀 하시면 되는데, 채층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붉은색의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가장 기본적인 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홍염은 분출이 특정 부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래도 얘네들도 고온 상태로 있다 보니까 고온 상태에 있던 물질이 압력을 못 견디고 쭉 불기둥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홍염은 가시광선에서는 관측이 되는데요. 플레어는 가시광선에서 관측이 되질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홍염과 플레어 중에 누가 더 고온이냐? 플레어입니다. 근데 간혹 홍염을 고온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주변부에 비해서는 고온이라는 거지만, 실제로 플레어와 비교하면 홍염은 플레어에 비해서는 좋은 현상이다. 가시광선 정도로만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흑점, 코로나, 그리고 플레어입니다. 제가 이 강좌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구 활동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인간들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을 계속 조사해 왔느냐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이게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탐구 활동을 좀 접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하면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했던 1단원에서 결국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태양 때문입니다. 그죠? 태양의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태양에 의해서 그 지구 대기가 태양에 나오는 어떠한 현상들이 도리어 생명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즉, 태양이라는 것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좀 확장을 해볼까요? 항성이라는 것은 결국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도 있게 해주고 혹은 생존하지 못하게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과 연계시켜서 좀 생각을 하신다면 뒤쪽에 천문학 단원에서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다시 외계 생명체에 대한 확인, 결국 어떤 중심 항성이 있고 그 항성계 안에서 도대체 어디에 어떤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좀 진행하신다면 천문학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